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의 역할 가운데 두 번째로 술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라고 하면은 물론 토가 가지고 있는 양토, 조토, 어떤 한 토의 역할도 있지만 계절로 보면은 이 가을이라는, 즉 달로 치면은 10월 달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10월 달에 갖고 있는 이 술토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토라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달, 즉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어가는 시기입니다. 이제 오곡백과가 전부 다 이제 추수를 하고 다 거둬들인 시기입니다. 머지않아서 서리가 내리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들판이 푸르고 산에는 단풍이 많이 이제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술토는 한토 또는 조토라고도 합니다. 수가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메말라 있다. 이제 생명을 다 키워낸 땅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토 속에는 지장간이 신정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신은 금의 고, 신유술, 금의 고지로서, 또 정화는 인호술, 화국, 즉 여기서 이제 화가 사그라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화가 온기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기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무토는 당연히 토의 토왕절, 당왕절로서 토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술토라 그러면은 이 지장간에 있는 신정무, 여기에 들어있는 이 지장간을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술토는 토이면서도 때로는 토생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지장간에 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 내에서 어떤 이 신금이 손상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토생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토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사주원국을 보면은 천간으로는 전부 다 수가 있고 지지로는 전부 다 토가 있습니다. 편관과 정관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강사주라고 해두었습니다. 이 신강사주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토가 관성이 많으니 관성이 강하고 일주가 수가 약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축토는 이 세 개 깔려있는 이 축토는 다 각기 수를 축장하고 있기 때문에 축토 속에는 다 개수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수가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주가 신강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때 이제 술토, 즉 조토의 역할은 이 수를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섭토는 수를 극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의 성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조토, 즉 술토, 정관은 일주의 기세를 극제하는 역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가 용신이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토를 용신으로 쓰게 되니 이 많은 수를 담아 놓을 수는 있겠으나 조금 아쉬운 것은 술토 속에 들어있는 정화, 토만 쓸 것이 아니라 이래 될 때면 특히 계절이 추월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병화가 투출해서 조우를 겸할 수 있다면은 화토에 쓰임이 있다면은 사주 주인공으로서는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려갈 수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술토 속에 있는 정화에 의존해야 되니 부는 있으나 귀함은 크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하지만 조금 더 아쉬운 것들은 술토 속에 있는 정화는 축토에 소장되는 이 많은 개수들에 의해서 상당히 손상을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수를 많이 극제하고 가두어 두는 역할로서는 있으나 안에 있는 정화가 기물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부는 누리지만 귀를 누리지 못하는 사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술토의 역할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개축, 임술, 경자, 병술입니다. 지지에 축토와 술토, 즉 조토와 섭토가 있는 경우입니다. 살펴보시면은 천간에 있는 오행들은 전부 다 지지와의 관계가 상당히 원활하지 못합니다. 천간은 지지를 덮어주고 지지는 천간을 받쳐줘야 하는데, 천간과 전부 다 이 관계성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좌화에 개수는 자기 뿌리를 두고 있으나 고집니다. 임수는 절지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뭐 관대지이긴 하지만 절제 앉아 있는 모습이 있고, 일주로서는 상관에 앉아서 설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편관, 칠살은 자고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으나 뿌리는 되지만 전부 다 자기의 고 무덤에 다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천관과 전부 다 지지가 원활하지 않는 모습으로 본다면은 사주 주인공이 누려가야 하는 삶의 환경 또한 뭔가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겉과 속이 다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비해서는 내면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임수, 즉 식상이 전부 다 고지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것과 그 다음에 편관이 술토는 이 경우에는 편관 7살의 고지로서 관성이 인묘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성이 인묘됐다는 것은 여자 사주로 친다면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견관, 보기는 개수는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지만은 개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술토 속에 들어있는 정화, 즉 관성을 다 손상을 다 입은 경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고에 앉아있는 데다가 더하여 개수가 좀 더 정화 관성을 좀 더 극제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주 주인공이 누려가야 할 환경에 있어서 뭔가 열악한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술토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명조를 신강일까 신약일까 이렇게 제가 같이 한번 써보았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병화 하나, 무토 두 개. 병화는 무토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일주가 자기의 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신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강의 영역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술토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때 술토는 조토로서 역할을 메마른 땅인데 수기가 어디에도 수기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가 없다는 말은 메마른 땅이니 거기다가 더하여 병화가 투출해서 술토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토를 갈라 터지게 만드는 모습이니 땅은 갈라 터지고 있는 모습이고 태양은 이글거리고 있는 모습에다가 생명은 목은 바짝 메말라가는 모습이니 굳이 여기서 신강과 신약을 따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초년에 운은 누릴 수 있으나 중년 이후에 뭔가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다음은 정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났습니다. 술월은 정화의 고지입니다. 고지인데 일주로서는 비겁과 인성이 있어서 신강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술토와 해수를 보면은 상관이고 정관입니다. 이러면은 상관경관이 아닐까, 또는 토극수에 의해서 수는 말라가고 토가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리고 천간으로는 갑기합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갑기합토가 이루어질까라고 본다면은 이 경우는 상관경관에도 해당하지 않고 토극수에도 해당하지 않고 갑기합토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토는 임수를 만나는 것을 극이 아닌 양과 양에 만났을 때는 서로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각자 역할을 반듯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메마른 토를 수가 자윤해주는 적셔주게 되니 이 땅에서 화가 치열해도 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명주에게 누리는 부와 기,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안에 들어있는 술토 속에 들어있는 신금까지도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성과 관성을 사주 주인공이 누린다는 의미는 부와 기를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지에서 술토가 나타났을 때 가장 필요한 역할은 즉 수입니다. 지지의 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토와 수의 역할에 따라서 나머지 기물의 영향을 얼마만큼 크게 미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술토가 있을 때는 이 경우는 토극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가 토를 자연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주의 형상이 그냥 방국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주 귀함을 크게 누려갈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술토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술토에 따라서 위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오행에서 필요한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